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지 말라라고 했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울 아파트 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현재 부동산 큰손은 결혼이나 독립을 앞둔 20, 3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20, 30대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간정산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꽉 막힌 대출 때문에 결국 퇴직연금까지 손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재작년에는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해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30대가 무려 10,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집을 빌린다는 사람보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집을 산다는 사람 중에 절반이 30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퇴직연금까지 끌어쓰는 건 노후 버팀목까지 내던지는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외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국내 골프장이 지난해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국내 골프장의 감사 보고서 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20% 미만이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1.6%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전례 없는 영업이익률이 나온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골프장은 다른 장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고 해외로 골프 여행을 가던 사람들이 국내로 몰린 데다가 해외여행이 막힌 20, 30대까지 골프장을 찾으면서 고객이 폭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 국장급 간부에 대해 인사조치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재발 방지책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2차 피해가 가해질 경우 성희롱,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즉각 퇴출시키기로 했고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성희롱, 성폭력 특별전담기구 설치와 성비위 사건 신고 한라인 개통 등 성비위 사건에서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의 백신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백신 스와프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는 미국이 자기들이 받는 백신 물량을 한국에 먼저 지급해주고 한국은 나중에 받게 되는 백신으로 미국에 갚는 방식의 방안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까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살펴봅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49명이고 총 163만 9,490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 드러난 가운데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륙 곳곳으로 대기 건조 이어지고 있고요. 영동과 영남,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지면서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이 나기 쉬우니까요. 작은 불씨도 관리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도에서 13도,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강한 만큼 오전과 오후 일교차 큰 것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1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수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식 함께 해주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그리고 방송인 김수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인 씨는 뭐 네. 늘 명랑해서 이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살면서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아, 저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주린이잖아요. 네. 파란 나라를 보았을 때. 주식 떨어졌을 네, 때? 가슴 한 네. 켠이 잡증해지고 그러네요. 네. 자, 어려운 맛을 못 봤구만. 그러게요. 약하네요. 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연예인들이 가장 힘든 순간은 역시나 구설수나 논란에 네. 휘말릴 때 이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연예인치고 네. 사실 뭐 구설, 논란, 크든 작든 휘말리기 쉽고 마음고생들 많이 하죠. 물론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최근 연예계에서도요, 각종 그 폭로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분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월을 뒤덮었던 이 논란이 있죠. 바로 학폭 논란이었는데요. 이 학폭 논란이 지나가자 4월에는 더 큰 논란들이 연예계를 덮어 씌웠습니다. 이 연예계에서는요, 다음에는 또 누가 어떤 일로 뭐가 터질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뭐 드라마를 찍는 분들 그리고 방송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을 MC로 앉혀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을 드라마 주인공으로 섭외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미리 좀 팁을 달라라고 호소를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영원한 비밀은 없다. 논란에 휩싸인 스타들입니다. 네. 자, 논란에 휩싸인 스타들 누가 있을까요? 사실 이름 말하면 나 좀 있게 해주세요. 저도 잊혀질 권리 있어요. 네.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좀 종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돈이 많아요. 나는 이 연예인 입장에서 난 투자받았던 거였어요. 근데 지인 입장에서 난 빌려준 건데 안 갚아요. 이러면 이게 사기 논란이 되는 거고요. 이런 또 돈 어떤 게 있냐면 소속사. 네. 소속사에서 먼저 소속사 빚을 갚아주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벌어주겠지. 근데 또 나한테 빚을 쌓아놓더니 다른 소속사로 또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예인과 소속사 간에 또 이 돈 문제. 네. 뭐 그 외에도 뭐 나는 음주운전 했다, 안 했다, 네. 술 마셨다, 안 마셨다, 뭐 층간소음도 있었죠. 네. 나는 뭐 정말 조용히 살았어요. 무슨 소리냐, 야구한다면서 집에서 신발 신었잖아. 네.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이 끊이지 않는 게 연예계입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논란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원한 비밀은 없다. 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들 첫 번째 스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스타. 사실 이 다양한 재능으로 무장한 스타들의 이색 이령은 늘 언제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스타의 첫 번째 힌트는요. 이분의 이색 이력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색 이력. 요즘에 사실 연예계는 부캐 시대잖아요. 부캐? 부캐. 결혼식들 하니까? 그 부캐 말고요. 그 뭐랄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외에 네. 부가적인 캐릭터를 네. 이제 부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예계에서 뭐 가수가 다른 걸 하기도 하고요. 또 이색적인 뭐 자격증을 따는 그런 네.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색 자격증이 있는 분, 바로 김태희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김태희 씨가 사실 물 공포증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공포증을 이기기 위해서 공백기에 트라우마를 이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땄다고 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에 좋느냐? 이 배우들이 뭔가 좀 신비로운 분위기를 낼 때 물속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잖아요.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대역이 전혀 없이 물속에서 얼굴까지 클로즈업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증을 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 극복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색 자격증 하면 근데 이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생소한 종자기능사 자격증. 에? 그거 정말 생소하네요. 이게 그렇죠. 뭐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 종자, 여기 씨앗이잖아요. 이 씨앗을 전문적으로 키우고 교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시험 봐서 국가가 인정해주는 국가 자격증이라고 그런 게 합니다. 있구나. 네, 또 이 한 방송사에서 오나미 씨가 진짜 전문가야?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씨앗 10개, 사실 씨앗 보면 비슷비슷할 수 있는데 요거 보고 뭐야 했더니 척척 박사로 다 맞춰서 네. 진짜구나 인정받은 적이 있죠. 네. 자, 오늘 준비한 스타 역시 이색을 넘어서 독특한 자격증을 보유한 분입니다. 독특한
자격증이 감이 안 오는데요. 네. 일단 자격증을 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분이 자격증을 딴 이유, 과거에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고요. 이분이 평소에 다산이 꿈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된다면은 정말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주변의 선생님이 아이들 교육을 잘하려면 이것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고 네. 귀띔을 해서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잘 키워야 되겠다. 예.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내 아이를 위한 자격증. 그렇죠. 그러면 결혼 정년기 아직은 미래. 이분이요, 1990년생, 올해 이제 32살이니까 정년기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네. 굉장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어 하는 이분의 첫 번째 힌트, 바로 자격증. 성교육 자격증입니다. 이 힌트 들으니까 살짝 어떤 분인지 감이 그래요? 오기도 해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어서. 두 번째 힌트도 바로 주시죠. 두 번째 힌트는요, 가녀린 외모와 반전되는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이분의 목소리에 대한 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 목소리를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까 악기에 비유하면 어떤 악기? 이분의 목소리를 악기에 비유한다면 콘트라베이스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으로 깔려요? 뭐 그렇죠. 네. 여자분이라면서요? 네? 여자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녀린 외모에 반전되는 목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목소리 때문에 밝은 작품보다는 좀 어두운 작품에서 그래요? 많은 이제 캐스팅 제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전화 통화하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언니랑 제 목소리 구분을 못 하시거든요. 가족들끼리는 그 목소리 톤도 굉장히 닮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희 형과 목소리 굉장히 비슷했어요. 네. 저희 아버님과도 많이 맞아요. 비슷했었는데. 네네. 네네네. 그랬었는데 이분 역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가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 본인이 함께 대화를 하고 있으면 조금 무서운 느낌도 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지만 네. 그 남자들은 아버지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서 예전에 휴대폰이 없잖아요. 집 전화잖아요. 네, 맞아요. 친구가 집에 전화해요. 네, 그러면 야 재용아, 나 재용이 애기다. 저희 아버지도 그거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음의 목소리. 저음의 목소리. 힌트 두 번째 힌트 바로 저음 저음.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들으니까 딱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음 목소리를 가졌고 독특한 자격증을 가진 여배우. 최근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배우 서예지 씨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각종 논란에 휩싸인 여배우 서예지 씨 정답입니다. 예. 네. 서예지 씨는 정말 안방극장의 신데렐라로 떠오른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각종 드라마랑 영화에서 네. 여주인공으로 정말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됐었던 서예지 씨입니다. 지난해 드라마 사이코즈만 괜찮아를 통해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게 됐는데요. 극중 가슴 아픈 가족사로 인해서 날카로워진 인물을 아주 설득력 있게 그려내면서 연기력을 입증을 했죠. 지난해 열린 브랜드 대상, 그리고 이 브랜드 대상에서는 올해 여자 배우상을 수상을 했고요. 또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는 배우 부문 핫 이슈, 또 베스트 아티스트상을 수상을 했고, 또 영화 양자 물리학으로 부일영화상 여자 인기스타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안방과 이 그 영화계까지 꽉 잡은 그런 여배우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서예지 씨를 향해 터졌던 논란은요. 기존에 볼 수 있었던 논란과는 조금 다른 그런 논란이었어요. 맞습니다. 뭐 열애설, 결별설, 결혼설, 이혼설 이런 거는 연예계에 많았지만 이 단어가 저도 연예 뉴스에 등장하려고 상상을 못했는데요. 가스라이팅, 조종설, 조정했다, 당했다 이런 게 헤드라인에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이었는데 처음 시작은 배우 김정현 씨와 서지혜 씨의 열애설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서지혜 씨 측에서 이제 부인하는 과정에서 아니다, 열애설 아니고 우리랑 이제 계약 기간이 현 소속사랑 얼마 안 남아서 그 계약 문제 논의하러 만났던 것 뿐이다고 열애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자 현 소속사가 아니 무슨 소리냐, 뭐가 얼마 안 남았느냐, 활동 한 3년 중단했기 때문에 한 3년 남은 거다. 이렇게 해서 김정현 씨와 소속사 간의 갈등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그럼 얼마 기간이 남았느냐. 이게 좀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만약에 정말 건강 문제로 하차했던 거면 이게 계약 기간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라고 그래요. 근데 자진해서 그만둔 거면 3년 남은 게 맞다라고 제가 변호사한테 여쭤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남았느냐 요 문제 누구 때문에 하차한 거야? 요 문제 사이에서 한 보도가 나왔죠. 여기에서 말하자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대로 김정현 씨 사생활 때문에 그만둔 거였어. 그러니까 계약 기간 남았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입증하는 과정에서 바로 조정설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조종설 옆에 가스라이팅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뭔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장악한다, 전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 연예 뉴스보다는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던가 사회 뉴스 면에서 볼 수 있는 단어였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뜻이 친밀한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이제 학대를 하는 이 심리 용어를 뜻합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요, 1983년도 연극 가스 등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 돈이 많은 상속녀 폴라와 결혼한 남편 그레고리가 계속해서 이 여성의 주변 환경을 조작을 하면서 아내의 인지를 흐리는 행동을 하고 또 그녀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극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193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이 연극을 보면요. 집안에 이 가스등을 굉장히 좀 어둡게 켜놓고서는 부인이 집안이 어두워졌다.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 남편이 아니 어둡지 않다. 이거 네가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아내의 탓을 돌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무조건 다 네가 잘못됐다. 내가 옳다라는 소통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 피해자로 지칭이 되는 분들이 좀 의존력이 높아지고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더욱 이 남성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영화 1950년대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옛날 집의 구조가 한 곳에서 가스등, 지금은 전기지만 가스등을 켜면 다른 곳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 다락방에 굉장히 지금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 있는데 이 남자는 그걸 노리고 지금 결혼을 한 겁니다. 밤이 되면 올라가서 그 보물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스등을 켜죠. 그럼 부인 입장에서는 집엔 나밖에 없는데 가스등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두워졌어요 하면 무슨 소리야, 너가 이상해. 사실은 본인이 다락방에 가스등을 켰던 걸 숨기려고 부인을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죠. 사실을 왜곡해서 그렇게 믿게끔 하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조종하는. 그러면 김정현 씨가 서혜지 씨에 의해서 조종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제목 자체가 조종당했다, 조종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던 건데 판단은 시청자께서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보도에 따르면 서혜주 씨가 김정현 씨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김딱딱 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딱딱하게 뭐든 스킨십 노노. 뭐 로맨스 없게 스킨십 없게 잘 바꿔서 가기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했고 그래서 또 김정현 씨 실제로 여주인공 그때 당시의 배우가 소녀시대 출신의 서현 씨였습니다. 스킨십 최소화 해달라고 하고 이 대본에 한 총 13번의 스킨십이 있었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뭐 소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도가 났고 그래서 사실 이 드라마가 16부작인데 12부작에서 김정현 씨가 심지어 남자 주인공인데 이 하차하는 걸로 죽음으로 하차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이 가스라이팅 의혹에 대해서 서혜지 씨 측의 입장은 어때요? 서혜지 씨 측은 일단 부인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정말 본인의 의지대로 이걸 갖다가 그대로 내가 다른 제작진도 있는데 행동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하면서 이건 연인들 간에 흔히 있는 감정 싸움이다. 말하자면 뭔가 싸웠는데 나한테 내 마음 풀어주게 이렇게 좀 해줘 하니 또 이 남자친구는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어떤 그런 못난 행동을 했던 이런 식의 일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사과는 했습니다. 이런 미성숙한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연애 문제가 드라마까지 번지게 된 점 이 부분은 뉘우친다. 이렇게 사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종설에 휩싸인 김정현 씨 측은 어떤 입장이에요? 최근에 김정현 씨가 자필 그 사과문을 SNS에 네. 올렸습니다. 당시에 드라마를 제작할 때 스태프들, 또 현재 소속사, 그리고 또 옮겨가려고 했었다라는 또 설이 보도된 그 소속사 모든 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정작 논란의 어떤 대상이 됐던 이번에 소속사 갈등 문제에서 소환이 됐던 이 과거 인 서혜지 씨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서혜지 씨와 관련해서는 이 조종 논란 말고도 또 다른 게 있다면서요? 네, 사실 조종 논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이후에 이어진 서혜지 씨의 충격적인 이 과거들이 뭔가 무차별적으로 폭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학교 시절에 서혜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학폭 가해자 지목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태프에게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이 차례로 터진 겁니다. 평소 촬영장에서 관련 종사자들에게 했었던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뭔가 폭로 형식으로 터지고 있는 것인데 일단 이 앞서 한 매체에서 서혜지 씨가 이 김정현 씨에게 스태프한테 인사를 먼저 하지 말라. 뭐 인사를 받아주지 말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스태프 갑질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게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서혜지 씨의 이미지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데요. 거기다가 뭐 학력 위조 의혹까지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사생활 논란보다 이게 더 사실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서혜지 씨가 인터뷰할 때 제가 국내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스페인에서 대학 나왔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에 저렇게 예쁜데 연기도 잘하는데 학력도 좋아 그렇죠. 하면서 사실 호감을 네. 산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 호감의 바탕이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학력 위조 논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순재 씨 그 스페인 여행 갈 때 이분이 맞아요, 무슨 맞아요. 스페인 네. 회화 뭐 이런 거 해서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스페인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건가? 네, 일단 스페인에서 뭐 어학연수를 한다든가 네. 거기서 어떤 그런 식의 공부를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자, 이 서혜지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혜지 씨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콤플루텐샤 이 대학교에 합격을 했던 건 맞다. 그런데 그래서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국내 활동이 시작이 돼서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일단은 내놨습니다. 네, 그 콤플루텐샤 텐실 이 대학교는 좀 어떤 대학이에요? 네, 이 마드리드 콤플루텐스의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스페인의 서울대로 꼽히는 최고의 국립대학교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스페인 대통령이 6명이 이 학교를 나왔고요. 노벨상 수상자가 7명이나 나온 그런 명문 학교라고 합니다. 야, 외관을 봐도 전통이 느껴지고 네. 멋있는데 근데 이런 명문 학교는 들어가기도 힘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4과목의 시험을 쳐서 이 합격을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요, 서혜지 씨에게 이게 네가 정답이다. 이게 정말 합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입학 합격 이 통지서를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같은 논란에 또 국내 발빠른 언론들이 스페인 대학교 쪽에 접촉을 해봤는데 대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합격 여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이상 확인하기가 어렵다. 원칙적으로 수험생이 합격했는지 알려드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서혜지 씨 같은 경우는 합격은 했지만 한국에서의 활동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학력 위조에 대해서 추가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 너튜브 채널에서 서혜지 씨를 공개적으로 저격을 한 건데요. 이 스페인 유학 시절은 어땠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해 보면요. 서혜지 씨와 함께 교회를 다녔다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이야기를 하는데 학력 논란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 당시에 마드리드에 있던 한인들은 다 알 겁니다. 서혜지가 대학 합격도 안 했다는 것을요라고 하면서 이 또 한 번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야,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광고계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이제 떠도니까 좀 등을 돌리는 분위기. 맞습니다. 사실 이제 서혜지 씨가 정말 라이징 스타잖아요. 네. 광고계 러브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어느 게 사실이냐 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두 가지는 확실해요. 서혜지 씨의 이 이미지가 추락했다는 거. 서혜지 씨가 그동안 마음을 참 사람들한테 못 얻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당연히 이 발빠른 광고계가 손절, 이 삭제,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사실 했던 거 생각해보면 화장품, 건강식품, 마스크, 참 색깔도 여러 가지 예뻤죠. 선글라스 이런 거 다 손절이 됐고 말하자면은 이제 그 광고에서 하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가 아니더라도 의류라든가 가방, 서혜지 씨한테 못 입혀서 안달이었는데 이런 협찬들도 모두 끊기게 됐다고 합니다. 네, 서혜지 씨가 뭔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서혜진 씨의 그동안의 이 대응을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는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거, 뭐 학력 논란이라든가 이런 사생활 논란, 요렇게만 좀 대응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의 어떤 의혹과 궁금증은 날로 정말 눈덩이가 돼가고 있어요. 점점 구르면서 커지고 있죠. 차라리 이 종합적으로 모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솔직하게 해명하는 게 그나마 낫다. 그렇게 저는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영원한 비밀은 없다. 논란에 휩싸인 스타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입니다. 네, 두 번째 스타는요, 1997년 한 미인 대회 출신이고요. 이 미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런 아르바이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출전 비용이 어느 정도 됐나요? 1997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당시에 출전 비용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즐겁네. 큰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휴학하고 1년 동안 이 돈을 모아서 출전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카페 등에서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컸기 때문에 모으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수입이 들어오는 그렇죠.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아르바이트 하나가 목욕탕 청소였고요. 또 하나가 25층 건물에서 이것만 담당하는 청소였다고 하는데요. 이 아르바이트로 500만 원을 넘는 그런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25층 건물에서 이것만 담당한다. 유리창 닦았나? 근데 고수입이다. 뭐 고층 비싼 유리창. 건가요? 보통 네. 고층 유리창 닦기? 유리창 많이 오. 봤죠. 하지만 오. 조금 다른 분야로 네. 힘든 분야인데요. 첫 번째 힌트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장실 청소입니다. 이때 경험 때문인지 이후로도 본인 집의 화장실은 본인이 꼭 청소를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네. 힌트 바로 드릴까요? 아니 본인 네. 집 화장실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싫고 근데 꼭 본인이 한다고 합니다. 네. 남편도 있으니까. 네,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는요, 이분이 엄마가 된 나이에 대한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이분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6개월 전에 난자 15개를 얼렸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은 안 하더라도 아이는 꼭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남편과의 결혼 스토리도 또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시죠? 남편과 18살 차이가 나고요. 국적도 한국과 중국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난자를 얼렸다고 했는데 이런 거 없이 자연 임신으로 결혼 2개월 만에 임신했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니 근데 1997년에 미인대회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미인대회 그러면 출전했고 20살. 40이 넘었네. 이렇게 거의 생각하면 40살 많이 넘어야 넘은 되는 나이에 거죠. 첫 네. 출산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네. 힌트로 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43세 늦깎이 엄마입니다. 43세. 예, 누군지 알겠어요. 네네네. 털털하잖아요. 털털하죠. 인감도 좋고. 네. 네. 예, 열심히. 네, 그렇죠. 열심히 하고 했는데 함소원 씨인 최근에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죠. 최근에 논란이 된 네. 함소원 씨 정답입니다. 네, 함소원 씨 같은 경우는 18살 연하의 남편 진화 씨와 결혼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남편과 아이, 거기다 시댁 식구들까지 함께 나와서 알콩달콩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서 또 사랑받았죠. 그래요. 저 예능에 나온 그 모습이 근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뭐 그게 밝혀지면서 중도에 하차했잖아요. 중도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예 끝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예. 끝났습니다. 결국 예. 함소원 씨한테 제기된 의혹 딱 세 가지로 이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최근에 새로 이사를 간다고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원래부터 함소원 씨 집이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두 사람의 신혼집, 와 좋다 했더니 그게 단기 렌트하우스였다. 시부모님의 본집도 아니고 별장을 공개했는데 그게 또 알고 보니까 숙박 사이트에 올라있는 그것과 뭐 인테리어나 상황이 너무 똑같다. 이런 세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글쎄, 근데 저 함선 씨 부부와 관련된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가족을 공개하는 예능이었었는데 예능 프로그램에 2년 9개월 동안 출연을 하면서 이러한 논란들이 있었어요. 함소원이 아기한테 작은 옷을 입히면서 신발은 큰 걸 시킨다. 아니면 뭐 굉장히 중고 마켓에서 강매를 시도한다. 이런 등의 의혹이 있었는데요. 너무 알뜰한 모습을 좀 오버해서 표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제가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소원 씨와 방송을 좀 해봤는데 함소원 씨는 정말 알뜰합니다. 정말 그래요? 알뜰하고
하고 네. 무언가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었고 다 돈을 아껴서 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런 방송이 나왔을 때 일부 시청자들은 이거 설정이 좀 과한 것 같다 이런 평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별장, 신혼집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재력가. 네네. 그리고 재벌 며느리 같은 뭐 이런 컨셉으로 가지 않았어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함소원 씨는요, 시아버지를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시댁이죠? 네, 시댁. 큰 농장을 하시는데 크기가 여의도에 한 30배? 뭐 부동산 하는 게 아니고 네, 농장. 그러니까 농장. 쌀이 나오는 예, 쌀이 예. 나오는 농장. 여의도에 30배. 예전에 들었을 때 약을 이렇게 뭐 뿌린다고 하나요? 그걸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비행기로. 그건 다 맞는데 그 땅이 뭐 예를 들어 뭐 팔거나 뭐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고 계속 그냥 그걸 유지해서 계속 쌀을 중국에 쌀을 보급하고 네, 함소원 씨를 둘러싼 잡음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소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팩트 체크 타임. 첫 번째 의혹은 뭔가요? 네, 앞서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요. 첫 번째 의혹은요. 함소원 부부의 이사할 집, 실제 함소원 소유의 집이었다입니다. 과거에 한 방송에서 함소원 부부가 새로운 집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방송에서 나왔었는데요. 네. 당시 시부모님께서 집을 사주겠다라고 했었지만 알고 보니 이게 함소원의 집이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주겠다는 건 남의 집이어야 사주는 건데 이게 이제 확인해 보니까 2017년 3월에 이미 매매가 돼 있더라. 근데 소유주가 땡땡 함뭐뭐인데 함이라는 성이 희성이기도 하지만 이 함소원 씨의 본명으로 이미 등기돼 있는 그런 집이었다는 겁니다. 네, 자 팩트 체크 첫 번째 해봤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자, 두 번째 팩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소원 부부의 중국 신혼집은 단기 렌트 하우스다입니다. 신혼집이 저 집이 이렇게 꽤 대단한 집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네. 단기 렌트하우스였어요? 네, 방송에서 공개가 돼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함소원 씨의 이 광저우에 있는 신혼집이 이 아파트가 단기 렌트하우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 주장을 한 이 누리꾼의 의견은 이러한데요. 중국의 한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서 함소원 부부가 우리 신혼집이에요라고 얘기한 집과 똑같은 이 구조, 똑같은 가구 배치로 사진이 이미 찍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이 단기 임대 월세집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또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특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월세가 하나로 약 2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서 멋진 경관과 인테리어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이런 걸 함소원 씨가 그때에 맞게 다 다니면서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요 집을 구하고 요 집을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했다는 게. 자, 세 번째 의혹은 뭐예요? 네,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의혹입니다. 자, 함소원 시댁 별장은 숙박 공유 시설이다입니다. 이건 또? 네, 그 함소원 씨의 시부모님의 별장이 공개가 됐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냐면 이거 본집은 아니고요. 추수기에만 좀 머무는 집이에요 하면서 이제 또 굉장히 좋은 별장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된 집과 너무 유사하다. 이런 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함소원 씨의 굉장히 화려한 일상이 공개가 되면서 그건 방송에서 대륙의 스케일이다 이러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 재력 증명을 해줄 근거들도 마찬가지로 사라졌고요. 네. 저희 방송 출연하면서 혼자 다 돌아다니면서 저거를 구하고 물론 이걸로 되지만 그것도 희한하네. 그리고 남편은 또 성공한 CEO잖아요. 젊은 나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드라마틱하게 모든 스토리가 좀 아주 매끄러웠는데 남편이 또 화룡점정을 찍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심지어 CEO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만 80명이고 그 2030 여성들의 옷을 만들어서 어떤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중국의 브랜드 회사에 납품한다. 이렇게 또 알려줬었죠. 네, 근데 이 남편에 대한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요번에 이제 좀 의혹이 터지다 보니까 또 옛날 방송들을 찾아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좀 태도가 이상해. 아니 CEO인데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경영됐는지도 모르고 인력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도
있을지도 모르고 이거 그때 너무 몰랐던 거 아니야? 이거 좀 믿을만하지 않지 않아? 이런 또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럼 저 회사 누구 거예요? 일단 지금 확인된 그 보도에 네. 따르면 매형. 매형?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남편의 누나의 남편이 운영하는 거다. 이 남편이 운영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관계는 있네.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 방송 조작 의혹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함소원 씨와 또 제작진 측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네, 일단 이 제작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작진은요, 4월 8일에 함소원 씨 관련된 일부 논란들에 대해서 뒤늦게 이 연출이 좀 가장되게 있었음을 파악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출연자에게 책임을 다 지우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네. 방송 프로그램의 가장 큰 덕목이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면서 이 시즌을 종료했고요. 함소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작진이 입장을 밝힌 후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장된 연출 아래 촬영을 했다, 잘못했다,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편에 대한 해명까지도 했지만 계속된 이 해명 요구에 결국 스스로 자진 하차를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게 사실은 실생활을 보여주는 다큐 예능 뭐 이런 장르로 지금 하는 거죠. 네. 근데 저게 이제 저 정도면 엄청난 설정이에요. 네. 그렇죠. 이거 실제 생활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관찰 예능. 저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관찰이라는 글씨를 너무 크게 보는데 예능이죠. 예능이라고 조금만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거 이후에도 또 어떤 거 행보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건 뭐예요? 그렇죠. 이제 방송은 일단 하차가 됐어요. 또 네. 프로그램도 종료가 됐고, 그리고 또 홈쇼핑 활동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SNS에서 뭐 다이어트 차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 홍보를 이어가면서 지금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던 거야? 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함소원 씨가 정말 이렇게 뻔뻔한 건지 아니면 지금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다 나한테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건지 이게 조금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네. 저 거대한 설정을 혼자 다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물음표가 좀 달리고요. 사실 예전부터 연예인들 자숙한다 그러면 그냥 잠정 활동 중단하고 뭐 본인의 이런 사생활 올리지 않고 이러잖아요. 확실히 다르네요. 네, 함소원 씨가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자숙은 숨어서 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욕도 먹고 칭찬도 받고 반성도 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자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함소원 씨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있다는데 그건 뭐예요? 자, 이제 함소원 씨의 팬들과의 어떤 단체 이제 SNS 대화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함소원 씨가 이제 대중 앞에서는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저 억울해요 사실 이렇게 또 얘기를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여론 조작 팬들 여기서 여론 조작한 거 아니야? 이런 또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팬들에게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요? 네, 뭐 지금 제기된 의혹은 이렇습니다. 이제 동정론, 제가 이렇게 억울해요 하면서 어느 기자가 너무 이제 기사를 본인에 대해서 비난의 기사를 쓰면 이분한테 메일 좀 보내주세요. 저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기사를 썼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기자들한테 나를 옹호하는 메일을 보내달라 이런 부분을 했다는 그런 또 폭로가 나오면서. 함소원 씨가 또 한 번 곤란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다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야 진짜 억울하구나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온 모양이고 소수 정예 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한 사람이 원래 이 채팅방에 있었던, 그러니까 팬으로 들어갔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소원이 좋아서 참여를 했는데 뭔가 자신들을 이용해서 기자들을 압박하고 여론을 바꾸는 이런 변질되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성은 없고 억울하다라는 말만 반복을 하고 팬들을 이용해가는 모습이 좀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다라는 이유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함소원 씨의 입장은 어때요? 즉각 반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찐팬이 아니라 스토커다. 이분이 5개월 동안 저를 괴롭혔고 최근에도 이제 말하자면 너를 털털 털어주겠어 이런 무서운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소원 씨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뭐 기사로도 나가고 방송에도 나가고 하는데 제발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 보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함소원 씨 가짜 인터뷰 논란 이후에 자신 SNS에 팬클럽 회장이라고 하는 이 A 씨의 SNS 계정을 이제 캡처를 해서 그 글을 공유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A 씨가 함소원 씨에게 팬분이 자발적으로 청원을 올렸고 또 청원 동의와 항의 메일을 부탁드렸는데 함소원 씨가 저희에게 지시를 한 것처럼 기사가 나와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함소원 씨에게 피해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법정에서 밝히고 판결이 나오면 알리겠다라면서 법정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일에 함소원 씨랑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 통화 내용 때 함소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소 부분, 그러니까 이 악플러와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조사 중이고 이 내용이 끝나기 전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경찰에서도 당분간 이것에 대해서 좀 언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은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일이 해명할 수 없다라는 점을 굉장히 좀 이야기를 완곡하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관찰 예능이라는 게 여기저기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부분 재미를 위해서 예능이니까 설정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늘 얘기 들어본 것까지 가면 이건 조작이거든요. 네. 일생활을 보여주는데 조작 같다. 근데 그걸 출연자가 혼자서 다 그걸 조작했다? 하여간 이건 좀 상황을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네. 이건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후속 기사가 나오면 저희가 또 충실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의 핫한 연애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J DOC 이하늘 씨의 친동생 그리고 힙합 그룹 45라고 그러죠. 예, 45 RPM의 멤버로 활동하던 래퍼 고 이현배 씨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하늘 씨가 김창렬 씨한테 분노를 드러냈다. 네. 이건 어떤 맞습니다. 이현배 씨는 지난 17일 오전 거주 중이던 제주도 숙소에서 제주도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요.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동료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친형인 이하늘 씨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김창렬 씨도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친구야, 하늘에서 더 행복하길 바라라고 애도의 글을 올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하늘 씨가 해당 글에 이 사진에서도 지가 중심이네. 네가 죽인 거야 라는 충격적인 댓글을 달면서 욕설을 내뱉었고요. 현재 이하늘 씨의 댓글은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김창렬 씨가 이 SNS, 이 사진의 댓글 계정을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네, 이하늘 씨가 김창렬 씨의 추모글에 대한 분노를 쏟아낸 건데요. 왜 동생의 죽음에 김창렬 씨를 거론을 했을까요? 왜 인천 살던 내 동생이 여기 제주도에서 객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내 잘못이다. 가난하게 산 내 잘못이다. 둘째는 김창렬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창렬 씨가 그럼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이하늘 씨의 주장을 좀 간추려서 전해드릴게요. 네. 이하늘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등의 시작이 2016년에 제주도의 땅을 이 정재영 씨 포함해서 DOC 멤버 셋이서 흔히 말하는 n분의 1로 4억 2천만 원짜리 땅을 삽니다. 1억 4천만 원 정도씩을 내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이거 인테리어 다시 해가지고 이거 게스트하우스로 바꿔서 돈 벌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재영 씨는 아니야 난 땅값으로도 힘들었어 못해 하면서 손을 빼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요 과정에서 땅 자체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이하늘 씨랑 김창렬 씨 반씩 등기가 다시 되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인테리어 비용 이걸 마련해야 되는데 이하늘 씨 한 3억 6천 이상이 들었나 봐요. 이하늘 씨 1억 2천만 원 내고 자 김창렬 당신도 1억 2천만 원 내라 하고 이현배 씨가 여기서 정재영 씨 대신해서 들어가서 1억 2천만 원 이현배 씨한테 전 재산이었다 그래요. 넣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로 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창렬 씨가 이거 수익성 따져봤는데 나는 못 낼 것 같아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돈만큼을 이현배 씨가 막 아르바이트에서도 넣고 인테리어
시공업자한테 줄 돈 대신 본인이 돌 사고 나무 깎고 이래서 집을 열심히 꾸리고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고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됐다. 이것이 이하늘 씨의 주장입니다. 그럼 김창렬 씨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이 이하늘 씨가 새벽에 했었던 그 라이브 방송을 직접 봤었는데요. 눈이 퉁퉁 부어서 김창렬 씨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지목하고 저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창렬 씨 역시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19일 오전에 SNS에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우선 고인이 되신 이연배님에게 상가 명복을 빈다. 추모와 애도를 표해하는 시간에 이런 입장문을 내게 되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라면서 이 애통한 마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DJ DOC는 94년 데뷔 이후에 많은 시간을 서로 의지하고 함께하며 성장해온 그룹이다. 이 과정 속에서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요. 고인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가시지도 않은 채 오래전 일을 꺼내기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라고 이하늘 씨와의 이 갈등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너무 모든 비난의 화살이 일방적으로 김창렬 씨에게만 쏠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대중은 이하늘 씨의 입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DJ DOC를 잘 안다라고 하는 측근이 김창렬 씨의 편에서 이야기를 조금 전해줬었는데 이하늘 씨가 몇 년 전부터 사업 문제로 김창렬 씨를 탓했던 것으로 안다라고 하면서요. 이러한 욕설 댓글을 남긴 것도 갑작스러운 비보로 감정이 격해져서 탓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하늘 씨가 언급한 이 제주도 사업에 대해 처음 사업을 제안한 것이 이하늘이었다. 김창렬과 정재용 씨는 제주도 땅에 대해 잘 몰라 망설였는데 이하늘 씨가 적극적으로 이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 이연배 씨는 또 생활고에 시달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프로그램에서 뭐 어떤 투자가 중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투자가 중단돼가지고 이 공사가 중단됐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손수, 뭐 돌도 나르고 나무도 깎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생활고의 어떤 구체적인 걸 보면 이하늘 씨의 얘기입니다. 아침 방송을 이제 제주도에서 25만 원 삼신 받으면서 그것도 또 이제 쓰고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전 재산을 지금 이 게스트하우스에 넣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MRI도 돈이 없어서 촬영하지 못했다. 형은 동생의 죽음을 이 어떤 경제적 궁핍, 그로 인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비보에 갈등까지 함께 터진 상황인데요. 고 이연배 씨의 사인은 밝혀졌나요? 네, 아직 정확한 사인 또 그리고 사망 시점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유족의 의뢰에 따라서 지난 19일에 부검이 진행이 됐는데 부검의에 따르면 심장이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 심장이 정상인에 비해서 50%가량 무겁고 컸으며 특히 우심실 쪽이 많이 늘어나 있어서 조직 검사를 실시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사망 원인이 심장 질환으로 추정된다라는 구두의 소견을 밝힌 거죠. 이하늘 씨는 동생이 먼저 그 전에 사망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근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게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의학적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그냥 생활에 어떤 시간 순서대로의 그렇게 혐의점을 둔 건데 부검의는 1차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뚜렷한 상흔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흔은 없다. 근데 이제 조직검사라든가 약물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지금 실시했으니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올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논란들이 있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4월 17일이죠.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 안전속도를 잘 실천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미션 5030 오늘은 두 남자가 어디로 떠났을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고들. 대한민국 보행자의 안전사수를 위해 행복한 아침이 나섰다. 올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지역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하고 생활권 이면 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 운행하는 범국가적인 정책인데 안전속도 5030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두 남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속도를 바꾸는 대국민 프로젝트 미션 5030 지금 시작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속도 미션 5030. 저희가 오늘은 강진구에 나와 있는데 아니 소방서에 왜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안전수도 5030이 전면 시행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과속의 불씨를 꺼버리기 위해 저희가 오늘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 그 과속의 불씨 완전 진화해 버리죠. 왜 과속의 불씨가 아니 왜 저한테 물을 뿌리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있는 아내에 대한 사랑의 불씨도 꺼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잘 막아주세요. CD를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오늘의 미션 장소는 서울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군자역까지의 왕복 6차로 구간. 청담대교에서 중랑구를 잇는 도로 특성상 주간, 야간 모두 통행량이 많은 데다 도로를 따라 대학교, 공원, 지하철역이 위치한 탓에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보행자가 넘쳐나는 구간인데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 차량도 보행자도 많은 곳임에도 과속 단속 카메라는 한쪽 도로에만 설치돼 있다는 사실. 과속 위험이 높은 이곳에서 과연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날 수 있을까? 네, 박사님,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어디죠? 오늘 장소는 어린이 대공원역에서부터 군자역까지 네. 총 6차선 도로가 되겠고요. 네. 제한속도는 50km 구간이 되겠습니다. 50km 구간. 근데 이 지역에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3년간 교통사고가 121건. 예. 이야, 이거 진짜 많은 거죠? 3년간 121건이면 1년에 한 40건 이상 그러니까요.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고의 대부분이 또 운전자는 대부분 이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제일 많았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는 고령자, 보행자들이 제일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정말로 각별히 좀 안전 운전을 좀 요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는 과연 모범 안전 운전자가 얼마나 나올지 좀 예상이 가능되십니까? 뭐 아무것도 진짜 뭐 추측되는 게 유추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오늘 여기가 119 안전센터 네. 네네. 앞입니다. 119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숫자가 2개가 있어요. 119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숫자가 2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1하고 9죠. 코로나19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거 19를 없애서 1만 남겨서 야, 한 대. 일주일 동안 많이 연구해 갖고 오시네요. 예. 언제나 노력하는 남자 홍 박사님 응원해요. 오늘의 속도 측정 룰.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군자역까지 제한속도 50km 구간을 관찰한다. 타기 차량을 대상으로 1차 지점에서 한 번, 2차 지점에서 한 번, 2번에 거쳐 속도를 측정하고 두 지점 모두 제한속도 이내로 통과 시 오늘의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돼 소정의 상품을 받게 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늦은 밤에도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모범 안전운전자는 나타날 것인가? 저녁 8시거든요. 저녁 8시인데 굉장히 통행량이 많고 또 보니까 오토바이가 앞에 지금 오토바이 반은 5대가 있어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오토바이 반 차반입니다. 예, 지금 다 오토바이예요, 지금. 네네, 지금 하노이인 줄 알았어요. 하노이인 줄 알았어요.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요. 예. 빨라.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오토바이 제일 앞에 오토바이 제일 바깥 차선에 있는 오토바이 1차 지점은요? 72km입니다. 아, 너무 빠른데요, 72km. 예. 네네.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맨 앞에 오는 오토바이. 예, 맨 앞에 네. 오토바이 해주세요. 지금 깜빡 켜고 있죠? 지금 너무 빠른데요? 빨라요. 지금 80 달릴 것 같은데. 1차 지점 69km입니다. 오토바이 70km 달리고 있어요. 차선도 막 넘나들면서. 자, 이거 쉽지가 않네. 아, 진짜 여기 너무 쉽지가 않은데요?
진짜 멘붕인데요, 저. 예, 지금 너무 모두를 놀라게 한 역대급 도로 상황. 네. 어우, 난리 경적 났어요, 소리가, 난리 났어요. 네. 스피드 건을 못 쏘네, 지금. 그쵸? 신호위반해서 오시는데. 아, 네. 이분 잡아주세요. 법칙 금떼기. 저분들은 뭐죠? 묘기 하시는 분들인가요? 나 2명이 탔어요. 2명이 타고 춤추고 지금.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혼잡한 도로 오늘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예. 시속이 60km일 때 제동거리가 무려 27m 나왔거든요. 근데 시속이 10km 줄은 50km일 때는요 18m로 줄고요. 그다음에 40km면은 11m로 줄고 시속 30km로 줄이면요 6m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거거든요. 네네. 지금 속도를 반으로 줄이면은 제동거리가 뭐 반으로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반 이하로 거의 네. 4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그 제한속도를 줄여서 속도가 줄어들면 제동거리가 줄어들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감소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네. 훨씬 덜 다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한번 볼까요? SUV, 맨 앞에 있는 SUV. 네, 검정색 검정색. 자,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너무 빨라. 안 돼. 그만. 천천히. 천천히. 과연 1차 지점 속도는 65km입니다. 아, 쉽지가 않네요. 예. 50km에서 뭐 조금 벗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야, 너무 심한데요. 거의 70 가까이 달리고 계세요. 네네네네. 지금 오토바이 뒤에 있는 가운데 차선으로 오는 또 승용차인데 아, 요거 괜찮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UV다, SUV. 네, SUV 속도를 내지 말고 거기까지만. 68km입니다. 거기까지 아니라 더 낮췄어야 됐어요, 지금. 실패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8시 25분이에요. 네, 25분 동안 1차 지점을 통과한 차량이 지금 아직 찾기가 없어요. 힘들어요. 네. 지금 차가 한 대 유턴됐어요. 유턴하고 있는 SUV.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예. 느낌 좋아. 1차 지점은요? 자, 느린 것 같은데. 가볍게. 1차 지점 속도는 32km입니다. 자, 성공입니다. 그럼 2차 지점 느리죠? 느리죠? 2차 지점은 과연 44km입니다. 성공! 잡아주세요. 예, 잡았어. 성공인가요? 성공할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할 준비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은. 인터뷰 섭외 성공! 오늘의 첫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모범 탄생! 안전운전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었는데 모범 안전운전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진짜 선정되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차량용 청소기도 있고요, 백화점 상품권도 있는데, 네,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의외예요. 보통 네. 백화점 상품권을 다 이렇게 원하시는데 차량용 청소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은 친구분께서 하나 골라주시죠. 네. 괜찮아요. 네, 원망은 이따가 들으면 되니까. 네. 왜 이렇게 중요한 괜찮아요. 네, 어떤 거? 이거 좋지 뭐. 어떤 거? 가운데. 가운데 거요. 제 가운데 거. 네, 가운데 거.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가운데 거 선물은요? 짠! 축하드립니다! 청소기가 아니네요. 네, 청소기가 아니라 청정기예요. 요즘 공기가 안 좋으니까 좀 더 깨끗하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도 안전속도 잘 지켜주시고요. 네, 또 많이 좀 널리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두 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한 명의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났습니다. 한 명 정도는 더 만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아까 한 명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한 분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네, 119였는데, 그쵸. 예. 119가 아니라 9만 지우고 11. 11이 되는 거죠. 네, 11. 한 명 정도를 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볼까요? 맨 앞에 오는 오토바이. 예, 비상등키 오토바이. 진짜 너무 빠른데요?
34km입니다. 정말 퀵 배송이네, 지금 저기 혼자, 가운데 차선에 혼자 오는. 검정색, 네, 블랙카, 네, 오고 있죠. 네, 예. 지금 1차 지점 62km입니다. 62km.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실패. 네. 지금 뒤에 오토바이가. 뒤에 오토바이가 오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네, 오토바이 한번 볼게요. 희망적인데요. 저 1차 구간은요? 네, 느려요. 될 것 같은데, 이거. 과연 속도는 30km입니다. 30km. 성공! 2차 지점은요? 모범 안전 오토바이. 네? 아, 신호 걸렸다고요? 아, 그래요? 어디 가세요? 앞에 신호가 걸렸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시고 가시네요. 세우세요, 일단. 그러면은. 한마디 하게. 안전속도만큼 신호 준수도 중요합니다. 어느덧 광진구의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은 초조하다. 저녁 9시 지금 3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예. 아직까지도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붐비고 또 속도도 굉장히 높이는 분들이 많고 굉장히 제가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난관이에요. 지금 뒤에는 빨간색 차량. 빨간 차. 느린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될까요? 오늘의 주인공인가요? 39km입니다. 성공입니다. 지금 2차 지점은요? 엄청 느린데, 지금? 과연 성공할지 두 번째 지점 과연 39km입니다. 39km 또. 그럼 1차, 2차 다 성공인 거죠? 둘 다 39였어요. 이야, 좋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탄생. 잡았어. 과연 인터뷰를 오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섭외 성공. 네, 일로 오세요. 네네. 두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나오십니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특별하게 들은 건 없는데요. 네네. 그냥 여기 항상 그 속도계 한 50 보고 지나다녀서 네네. 그냥 거의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어떤 건지 우리 박사님이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안전속도 5030은 일단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도시 지역의 일반 속도가 원래 60km였던 거를 50km로 하향하고 그리고 생활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곳은 이제 30km로 하향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운전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지금 한 20년쯤 넘었습니다. 20년이요. 20년 운전 경력이 오늘에서야 정말 빛을 발해가지고요. 네, 선물로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선물이 다양하게 들어있거든요.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잡은 거 하겠습니다. 요거요? 요게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요걸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대체는 상품권 3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당첨 축하드립니다. 요거 혹시 만약에 어떻게 쓰시겠어요? 와이프죠, 이제. 근데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와이프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30만 원인데 시장인데 와이프한테 다 드릴 그럼 건가요? 2점만 주고 하나는 제가 쓰겠습니다. 20만 원 받았다고 하고서 10만 원을 버리는데 나중에 방송 나갈 때 여기 좀 1호 바꿔서 나가야 돼. 아이고, 이제. 네네. 방송을 보고 있는 와이프분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네. 사랑합니다. 네. 상품권은 30만 원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생명을 살리는 속도 미션 5030 파이팅! 미션 5030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오후는 살짝 더운 날씨라는데 저는 아침에 좀 쌀쌀한 듯해서 두꺼운 거 입고 있어요. 네, 이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낮 동안에는 정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옷차림 정말 신경 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